연비암은 산등성이의 작고 오래된 절이었다. 골짜기에서 올라오는 바람이 늘 풀 냄새를 데려왔고 대웅전 기둥에는 여름에도 차가운 기운이 스며 있었다. 15살 윤호는 새벽마다 쌀이빗자루를 들고 마당에 소리풀 모았다. 빗자루 끝이 돌길을 스치면 작은 모래알이 툭툭 튀어 올랐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머리는 자꾸만 먼 데를 바라보았다. 같은 길, 같은 종, 같은 기도. 이곳의 질서는 고요했고 그 고요가 가끔 그를 답답하게 했다. 그날도 비지를 마치고 숨을 고르던 찰나 명산 스님이 툇마루에 앉아 차를 드고 있었다. 스님은 말없이 잔 하나를 건넸다. 따뜻한 것, 천천히. 짧은 말에 마음이 조금 풀리는 듯 했지만 잔의 모서리 너머로 보이는 산등성이가 자꾸 커졌다. 윤호는 그냥 웃어 보였고 스님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끓는 물이 사발을 감싸는 모양을 한동안 지켜보았다. 그 움직임을 보는 동안 묘하게도 잔속 표면이 넓어지는 것 같았다. 스님이 한마디 덧붙였다. 없는 것을 찾으러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이미 있는 것을 먼저 본다. 그 말이 잔바람처럼 스며들었다. 저녁이 되자 산 그림자가 절 마당을 반쯤 덮었다. 저녁 예불이 끝난 뒤 젖은 종이창을 건드리는 바람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가슴 한쪽이 붕 떠 있었다. 윤호는 방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 앉았다가 몇 번을 뒤척였다. 그러다 결국 등불 없이 밖으로 나갔다. 발바닥에 돌기운이 선명했다. 그는 낮에 들었던 스님의 말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멀리 안 간다. 조금만 생각을 시킬 만큼만. 그렇게 계단을 내려와 그만천으로 이어지는 소로로 발길을 돌렸다. 밤의 길은 낮과 다르게 보였다. 낮에는 뿔이었던 것이 밤에는 그림자로 바뀌고 낮에는 비탈이던 것이 밤에는 어둠의 벽 같았다. 계곡으로 내려갈수록 소리는 더 분명해졌다. 물이 바위를 핥는 소리, 이끼가 젖어가는 소리, 어느 집 개가 먼 데서 한 번 짖고 사라지는 소리. 그는 자주 쓰는 집신 대신 맨발로 나왔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차갑고 미끈한 돌결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이빨이 조금 부딪혀왔다. 그러나 되돌아갈 마음은 들지 않았다. 귓속이 환해졌다. 물의 소리가 길을 내주는 것 같았다. 그만천의 물소리는 그날따라 사납지도 게으르지도 않았다. 그냥 있었다. 윤호는 바위 하나를 골라 앉았다. 시냇물은 눈앞을 흐르며 빛을 조금씩 부셨다. 달빛은 많지 않았지만 물결 위에서는 충분했다. 바위 아래쪽에는 작은 솥재래가 있었다. 낮에 보면 맑고 속이 보이는 곳인데 밤에는 마치 깊이를 잊은 것처럼 어두웠다. 그 어둠이 눈동자를 잡아 끌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바위의 거친 틈을 더듬었다. 그 틈새에 서늘한 공기가 숨쉬는 느낌이 있었다. 숨을 오래 내쉬자 가슴 한쪽에 뜬 기운이 아주 조금 낮게 내려앉았다. 그때였다. 바위 그늘 쪽 소 표면이 느리게 뒤집혔다. 처음에는 작은 잔물결 같은 것이 한 줄 섰다가 갑자기 그 줄이 세 줄, 네 줄로 늘어났다. 물결 사이로 유백색 무언가가 천천히 떠올랐다. 밤에 색에 젖었지만 어디선가 가져온 것 같은 은빛이 비늘을 스쳤다. 윤호는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공포가 먼저 오지 않았다. 호기심이 그 다음에 왔다. 떠오른 것은 물뱀이었다. 그러나 낮에 보던 진녹색 물뱀과 달랐다. 마치 흰 기름을 얇게 바른 것처럼 몸 전체가 미묘하게 빛났다. 머리는 작고 길었고
눈은 돌처럼 무심했다. 물뱀은 가까워졌다. 물 위로 드러난 몸은 생각보다 얇았지만 물속으로 이어지는 길이가 가늠이 되지 않았다. 뱀은 곧장 오지 않고 가까운 물결을 한 번 돌아 나왔다. 그 원이 바위를 가볍게 스쳤다. 그 순간 귀 안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소리라기보다는 방향을 가진 생각의 움직임. 여기. 누가 말했는지 알 수 없었다. 풍경이 잠깐 기울어졌다. 그는 숨을 들이쉬었다. 공기가 목을 지나갈 때 간질거림이 있었다. 뱀은 머리를 들어 올렸다. 얇은 혀가 한 번 나왔다가 들어갔다. 물 위의 눈동자와 그의 얼굴이 같은 높이에서 마주섰다. 무엇인가가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실제로 닿았는지 닿지 않았는지 확실치 않았다. 그런데 입술 안쪽이 스스로 열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턱관절이 아주 조금 풀렸고 목구멍이 서늘하게 비어졌다. 뱀은 마치 이미 길을 아는 존재처럼 그 빈 곳을 향해 미끄러졌다.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나려는 다리에 힘이 들어갔지만 발 뒤꿈치는 바위의 홈에 걸려 있었다. 몸이 흔들렸고 물이 가슴께로 튀었다. 뱀의 매끈한 차가움이 혀끝에 닿았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도저히 말로 옮기기 어려운 감각이 목 안으로 스며들었다. 날카롭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차갑고 매끈한 무게가 목을 통과할 때 이상하게도 통증보다 길의 느낌이 선명했다. 지나가는 것과 열리는 것이 동시에 있었다. 숨이 끊겼다고 느낀 건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곧바로 숨이 다시 들어왔다. 그러나 들이마신 것은 공기만이 아니었다. 어둡고 맑은 물이 목 깊숙한 곳으로 스며드는 듯했다. 그 물은 비늘을 품은 것처럼 미세하게 울렸다. 그는 손으로 목을 감싸 쥐었다. 뛰어오르는 심장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바위 표면의 차가움이 손등으로 스며들었다. 뱀의 몸이 전부 들어간 건지 반쯤만 들어간 건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다만 입술에 남은 짠맛과 혀끝에 남은 금속 같은 냄새만 또렷했다. 시간이 잘려나간 것처럼 몇 호흡이 지나갔다. 정신이 돌아오자 그는 본능적으로 소 주변을 살폈다. 물결은 이미 원래의 얼굴을 되찾아 있었다. 바위는 젖어 있었고 발은 떨고 있었다. 달빛은 그 모든 것을 이전처럼 비추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 안쪽이 싱거웠다. 지금 일어난 일을 누구에게 말해야 하는가? 그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바로 다음에 다른 질문이 뒤따랐다. 말해서 무엇을 얻는가? 귓속이 조용해졌다. 그만천에 물소리만 들렸다. 멀리서 올빼미가 한 번 울고 침묵했다. 어둠 속에서 산길은 내려올 때보다 올라갈 때 더 가팔랐다. 돌과 돌 사이의 흙이 젖어 있어 미끄러졌다. 그는 몇 번이나 균형을 잡으며 숨을 골랐다. 목 안쪽의 차가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겨울에만 쓰는 작은 방이 여름에도 문을 닫은 채 남아있는 것처럼. 그 방 안에는 누구도 없는 것 같으면서 누가 있는 것 같은 기척이 있었다. 고개를 들 때마다 귀 뒤가 서늘했다.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바람이 지난 흔적이 목덜미를 건드렸다. 절 담장 아래까지 오자 탑 밑의 등잔불이 작게 깜박였다. 이 시간에 등잔은 보통 꺼져 있어야 했다. 누군가 방금 전까지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는 발소리를 줄이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툇마루에 새끼줄로 묶어 말려놓은 들깨잎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대웅전 앞 돌계단 위에 작은 물자국이 남아 있었다.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윤호는 그 자국을 피해서 지나갔다. 문살 사이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공기가 고요했다. 누군가가 숨을 죽인 고요가 아니라 정말로 아무도 없는 고요.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목을 닦았다. 손수건에 묻은 습기가 금세 식었다. 그 식음이 서늘함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그는 방문 앞에 서서 손을 멈추었다. 명산 스님에게 들어가 말할 수 있었다. 지금 벌어진 일을 혼자 안고 있기에는 아직 어려운 나이였다. 그러나 입을 여는 순간 이것이 설명할 수 없는 사건으로 변해버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에게 보여줄 자국도 없었다. 입안의 맛은 사라졌고 물소리는 이미 길 아래로 내려갔다. 남은 것은 그의 안쪽에 생긴 빈 방뿐이었다. 그 방에 스스로 들어가 문을 닫아야 했다. 문을 닫는 순간 방은 그의 것이 된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면 방은 금세 다른 이들의 발자국으로 지저분해진다. 그는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았다. 방으로 들어오니 낮에 말려두었던 허리끈이 탁자 위에 가지런했다. 그는 허리끈을 쥐었다 펴며 손끝이 아직 떨리는 것을 확인했다. 침상에 앉으면 더 위험할 것 같았다. 눕는 순간 목 안의 빈 방이 몸 전체를 채울까 두려웠다. 그는 방 안을 3번 돌았다. 2번은 빠르게, 1번은 아주 느리게. 그러다 결국 벽에 등을 기대고 미끄러져 앉았다. 숨을 천천히 내쉬고 길게 들이마셨다. 그 호흡이 마치 낯선 사람의 발걸음처럼 느껴졌다. 맨 처음에 2-3걸음은 조심스럽고 그 다음부터는 익숙해진다. 익숙해지면 존재감이 줄어든다. 그는 그 줄어듦을 기다렸다. 어둠이 천천히 연해질 즈음 빗장은 아직 걸려 있었다. 바깥에서 누군가 가벼운 기침을 했다. 그는 얼어붙은 손으로 무릎을 쓰다듬었다.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 결심을 마음속에서 한 번 더 또박또박 말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일어난 일은 아직 모양을 갖지 않는다. 모양을 갖지 않은 것은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덜 무섭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눈꺼풀 안쪽이 아직 물빛으로 젖어 있었다. 그러나 물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귀 안쪽은 아주 조용했다. 마당에 첫 새가 울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늘 비슷했지만 오늘은 약간 더 가까이서 시작된 것 같았다. 그의 목 안의 방은 그대로였다. 그 방에 누가 들어오려는 기척은 없었다. 그렇다면 그가 지켜야 할 일은 단순했다. 표정을 고치고 평소처럼 움직이고 필요한 말을 하고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물가에 가지 않는 것, 최소한 당분간은. 그는 천천히 일어나 허리끈을 메고 문빗장을 풀었다. 문살이 작게 끽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부엌 쪽으로 빠르게 흘러갔다. 그는 그 소리가 남긴 길 위로 천천히 걸어 나갔다.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채우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절집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시작되고 있었다. 바람은 밤 냄새를 아주 얇게 펼쳐 놓았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서 잠깐 멈추었다. 밤사이에 쓸어 모은 소리피 어디선가 다시 흩어져 있었다. 쌀이 빗자루는 대웅전 벽에 기대어 있었다. 손잡이에는 어제 헝겊으로 묶어둔 자국이 그대로 남았다. 그는 그 빗자루를 조심히 들어 올렸다. 손바닥과 나무결이 맞닿는 순간 목 안쪽의 방이 조금 더 멀어지듯 했다. 빗자루를 들어 첫 줄을 그었다. 소리피 한쪽으로 미끄러졌다. 2줄째, 3줄째, 호흡이 일정해졌다. 그렇게 몇 줄을 긋다 말고 그는 고개를 들었다. 마당 끝
명산 스님이 서 있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윤호의 손놀림을 보고 있었다. 시선은 나무결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고 눈매는 어제와 다르지 않았다.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오히려 안도감을 주었다. 스님이 가까이 오더니 빗자루를 쥔 손을 한번 스쳐보았다. 밤바람이 차다. 차가우면 안쪽이 먼저 식는다.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고 추궁도 아니었다. 그냥 사실의 위치를 알려주는 말 같았다. 윤호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적어도 지금은 아침종을 치는 시간까지 아직 여유가 있었다. 그는 쌀이 빗자루를 다시 들었다. 마당의 모서리에서부터 안쪽으로, 안쪽에서 다시 바깥으로. 반쯤즙이 빠진 소립들은 한데 모여 손바닥쯤 되는 더미가 되었다. 그 더미를 흩트리고 싶은 충동이 잠깐 스쳤다. 어젯밤의 일이 표면 가까이 떠오르면 사소한 것들도 싱거운 장난감처럼 보이곤 한다. 그러나 그는 빗자루 끝을 돌려 더미를 모아 바구니에 담았다. 담는 동안 손목이 덜 떨렸다. 귓속은 여전히 조용했고 목 안의 방은 꺼지지 않은 등잔처럼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그는 종각 쪽을 힐끗 보았다. 종추가 바람에 아주 조금 흔들렸다. 종소리는 아직 울리지 않았다. 그 아직이라는 강역이 오늘따라 더 길게 느껴졌다. 그 간격 안에 아무도 모르는 밤의 일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 간격을 늘리는 역할을 본인이 하고 있다는 자각이 어딘가 울컥한 기분을 데려왔다. 하지만 그는 그 기분마저 비질의 규칙 사이에 묻어두었다. 규칙은 때로 구명줄이다. 붙잡을 것이 없을 때 손이 먼저 기억하는 것. 부엌에서 말순 아주머니가 소리쳤다. 물을 좀 더 길어와요. 평소처럼 부르는 목소리였다. 윤호는 고개를 돌려 평소처럼 대답했다. 예? 자기 목소리가 자신에게 낯설지 않게 들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 한마디가 그를 다시 이 아침으로 데려왔다. 물길은 마당 아래로, 마당 아래는 산길로, 산길은 어제의 계곡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그는 오늘 우물로 간다. 우물은 절 안에 있다. 깊이도 어두움도 이곳의 규칙 속에 있다. 우물가에 서자 돌 둘레에 남은 물방울이 반짝였다. 두레박을 내려보내며 그는 숨을 들이마셨다. 두레박이 물에 닿는 소리가 아래에서 탁 울렸다. 그 소리는 그만천의 물소리와 닮았지만 달랐다. 닮았다는 생각이 올라오려는 순간 그는 그것을 놓아버렸다. 손에 힘을 주고 두레박을 끌어올렸다. 물이 가득한 통을 옮길 때 팔에 익숙한 무게가 걸렸다. 익숙한 무게는 사람을 안심시킨다. 그는 그 안심에 몸을 살짝 기대었다. 물이 살짝 넘쳐 돌바닥에 원을 만들었다. 그 원은 잠시 동안만 존재하다 금세 사라졌다. 사라지는 것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대웅전 앞을 지나갈 때 나무 그림자가 길게 겹쳤다. 그림자 사이로 들어오는 빛은 얇고 곧았다. 그 빛이 그의 얼굴을 한 번 스치고 목을 한 번 스쳤다. 목의 방은 그 빛을 모르겠다는 듯 잠잠했다. 그는 그 잠잠함을 손대지 않기로 했다. 손대면 흔들린다. 흔들리면 모양이 생긴다. 모양이 생기면 눈에 띈다. 눈에 띄면 말이 붙는다. 그는 오늘 말을 적게 갖기로 했다. 적은 말은 때로 믿음처럼 단단하다. 종각으로 가는 길에 탑돌이 하던 노승이 지나갔다. 노승은 눈인사를 먼저 했다. 윤호도도 눈으로만 답했다. 서로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멈추지 않는 걸음이 서로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사실이 문득 고마웠다.
그는 물동이를 부엌에 내려놓고 다시 마당으로 돌아왔다. 종을 칠 시간이 가까워졌다. 바람이 아주 얇게 바뀌었다. 아침과 낮 사이의 틈 같은 바람. 그 바람이 스님의 말처럼 들렸다. 없는 것을 찾지 말아라. 그는 그 말을 오늘 하루만큼은 맹목처럼 붙들기로 했다. 종각 아래에 서자 나무 망치가 손에 들어왔다. 나무결은 땀을 조금 머금고 있었고 손에 닿자 부드러웠다. 종추는 얇은 빛을 한 겹 더 입은 것처럼 보였다. 그는 망치를 들기 전에 잠깐 멈추었다. 망치를 들어 올리는 순간 아침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시작은 언제나 소리를 가진다. 소리는 어디론가 퍼져나간다. 퍼져나가는 소리는 되돌릴 수 없다. 그는 그 되돌릴 수 없음에 아주 얇게 떨었다. 떨림이 지나가자 망치를 들었다. 어제와 같은 힘, 어제와 같은 각도, 어제와 같은 리듬, 그 리듬으로 첫 소리를 냈다. 종소리가 사너리를 타고 퍼져갔다. 연비암의 하루가 아무 일도 없다는 표정으로 열렸다. 윤호는 그 소리를 등을 타고 흘려보냈다. 그의 안쪽에서 누구인지 모를 존재가 아주 멀리서 고개를 드는 듯 했다가 다시 누웠다. 그것은 소리가 아니라 기척에 가까웠다. 그는 그 기척을 향해 어떤 이름도 붙이지 않았다. 이름을 붙이면 찾아오니까. 대신 종소리의 마지막 잔향을 조용히 세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더 세지 않았다. 그는 빗자루를 다시 들었다. 빗자루 끝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종소리의 빈자리로 흘러들었다. 마당 끝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났다. 윤호야, 명산 스님의 목소리였다. 그 부름은 평소와 같았다. 그러나 같음 속에서 어젯밤의 일은 더 은밀해졌다. 그는 뒤돌아보며 대답했다. 예, 스님. 목소리는 여전히 낯설지 않았다. 스님은 그를 오래 보지 않았다. 대신 부엌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침을 먹고 일은 천천히 해라. 그 말 뒤에는 아무것도 달리지 않았다. 질문도 확인도. 그 빈자리가 그를 살렸다. 그날 아침 그는 더 많이 말하지 않았다. 더 많이 보지도 않았다. 꼭 필요한 만큼만 보고 필요한 만큼만 움직였다. 그렇게 하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이는 하루 안에서 밤의 물소리는 평평해졌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는 그것을 알았다. 그 아름은 비밀과 닮았다. 비밀은 무게가 가볍지 않다. 그는 그 무게를 비질과 물기운과 종소리 사이에 나누어 얹었다. 나누어 얹으면 어느 한 곳이 부서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의 지금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아침이 닿을 때까지는. 그 결심은 가늘었지만 끊어지지 않았다. 사너리의 종소리의 가장자리가 마지막으로 닿았다가 사라졌다. 그 사라짐 속에 밤의 장면이 천천히 접혔다. 접힌 장면은 언제든 펼쳐질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은 접어두기로 했다. 그는 쌀이빗자루를 세워놓고 손바닥에 나무결을 한 번 쓸었다. 모간의 방은 여전히 조용했다. 조용함은 때로 더 큰 소식을 품는다. 그는 그것을 모른 척하기로 했다. 적어도 지금은. 그날 낮은 아무렇지 않게 흘렀다. 아니, 겉으로는 그랬다. 윤호는 마당 모래를 다시 곱게 그었고 부엌에서 말순 아주머니가 건넨 김을 한 입 베어 먹었다. 김은 눅눅했지만 짭짤했고 짠맛이 혀끝에서 오래 남았다. 혀끝에 남아있던 어젯밤의 금속 냄새와 닮아 있었다. 그 닮음이 스스로 생겨난 우연인지 누군가 의도한 겹침인지 분간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씹고 삼켰다. 삼키는 동안 목 안의 빈방이 잠깐 출렁겼다. 종을 치고 난 뒤 심부름으로 송견리에 내려갔다. 햇살이 기와에 반사되어 눈이 조금 시렸다. 길모퉁이를 돌자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누구는 장터로 갈 준비를 했고 누구는 논두렁에서 흙을 털었다. 일상의 소리가 포개졌다. 그런 소리들 사이에 얇은 밧줄처럼 엮여있는 또 다른 기척이 있었다. 말로 나오지 않은 생각들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느낌. 그는 그 밧줄이 어디에 묶였는지 알아보지 않으려 했으나 발이 자꾸 그쪽으로 향했다. 가을가에서 도연 아저씨가 그물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물의 한 켠은 갈대에 걸려 있었고 다른 한 켠은 물살에 떠밀려가며 허공을 쳤다. 어제부터 없어진 통발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아저씨가 이 말을 긁적였다. 윤호는 무심히 물을 바라보았다. 갈대밭 가장자리, 검게 빛나는 물풀 밑에서 거품이 두어 번 올랐다 꺼졌다. 저기 목 안의 빈방에서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갔다. 그 바람이 혀 밑을 건드렸다. 그는 아저씨에게 말했다. 갈대 끝 검은 물풀 아래쪽을 먼저 보세요. 물이 거기서 잠깐 멈춰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도연은 잠깐 눈을 가늘게 뜨더니 그 방향으로 천천히 발을 옮겼다. 갈대를 살짝 젖히자 통발 한 개가 진흙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물풀 줄기에 껴 있었고 누가 일부러 숨긴 듯 보였다. 또 다른 한 개는 조금 더 아래에 있었다. 사람들은 우연이지 하며 웃었지만 웃음 사이로 눈길들이 잠깐 걸렸다. 스님 댁 아이 눈이 빠르네. 누군가가 툭 던졌다. 칭찬이라기보다는 이유를 묻는 말이었다. 윤호는 어깨를 조금 더 낮게 해서 그 말을 지나가게 했다. 눈은 바닥을 봤지만 귓속은 더 멀리 갔다. 말들 사이의 빈칸에 바람이 들어차는 소리가 났다. 마을로 더 들어가자 낡은 광 앞에서 목소리가 높아졌다. 좁은 문턱 앞 쌀가마니를 빚으로 맡겼다는 집주인과 빌려간 청년이 서로의 말끝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말끝이 서로의 목을 감는 것처럼 팽팽했다. 기한을 넘겼으니 오늘 당장 내놓으시오. 약속한 날은 장이 서는 날이었지 오늘이 아니잖아요. 서로의 문장이 길어질수록 상대의 호흡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윤호는 멀찍이 서서 그들의 숨소리를 들었다. 숨은 빠르거나 느리지 않았다. 다만 서로의 박자가 어긋나 있었다. 어긋난 박자 사이로 다툼은 커지기 좋다. 그는 가까이 가지 않고 말끝을 아주 조금 낮춰 말했다. 잠깐, 숨을 맞추고 말하면 더 잘 들릴 텐데요.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돌아왔다. 명령도 아닌데 멈추는 시간이 생겼다. 그 짧은 틈에 공기가 좁혀졌다. 집주인의 어깨가 반 뼘만큼 내려갔다. 청년의 두 손은 허공에서 방향을 잃고 옆으로 떨어졌다. 하루만 더 미룹시다. 윤호는 누가 맞고 틀린지 따지지 않았다. 오늘 필요한 건 방향이 아니고 멈춤이었다. 멈춤은 종종 사람을 살린다. 그 한마디로 싸움은 거의 끝났다. 남은 것은 각자의 체면을 건사할 문장 한 줄씩. 그 문장들이 나왔고 사람들은 모여든 만큼의 속도로 흩어졌다. 흩어지는 발소리 뒤에 서 있으니 목 안의 빈방에서 작은 움직임이 났다. 누군가가 거기서 기지개를 펴는 것 같은 느낌. 좋지? 낮지도 높지도 않은 목소리가 살짝 웃었다. 그의 마음과 상관없이 생긴 웃음이었다. 아까 전 갈대밭에서도 방금 광 앞에서도 그는 힘을 거의 쓰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이 움직였다.
움직이는 걸 보고 있으니 힘을 더 써도 되겠다는 생각이 문턱까지 올라왔다. 문턱을 넘기 좋은 시간이었다. 그런 마음을 스스로 느끼는 순간이 위험하다는 것을 그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멈추는 것은 다르다. 그는 시장 어귀에서 떡을 하나 사 먹었다. 떡을 씹는 동안 씹는 소리가 귀 안에서 크게 들렸다. 되새김질하는 소리처럼. 그 소리에 또 다른 소리가 얇게 포개졌다. 조금만 더. 빈방 누군가의 말이었다. 윤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떡꼬치를 든 손가락에 힘을 조금 더 주었다. 손끝에 박힌 떡꼬치 나무의 거친 결이 살아났다. 살리는 동안 다른 소리는 조금 멀어졌다. 해가 기울 즈음 그는 연비암으로 돌아왔다. 마당에서 노승이 탑돌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중이었다. 노승은 눈인사 대신 짧은 기침을 했다. 후, 그 기침 소리만으로도 오늘의 공기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느껴졌다. 달라진 것은 바람이 아니라 자신의 귀였다. 너무 많은 것을 들으려는 귀, 너무 빨리 알아차리는 눈. 그 빨라짐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쉽게 오해를 낳는다. 오해는 쉽게 상처를 만든다. 윤호는 그 연쇄를 머릿속에서 조용히 그려보았다. 저녁이 되어 하늘이 보랏빛으로 바뀌었다. 그 시간 마을에서는 높은 길로 쌀가마니를 옮기는 일을 했다. 수레 하나가 비탈을 올라가다 바퀴가 잠깐 헛돌았다. 수레를 미는 이들의 발뒤꿈치가 돌에 미끄러졌다. 누군가가 잠깐 쉬어 하고 외쳤지만 그 외침이 서로의 귀까지 닿기 전에 윤호의 입에서 말이 먼저 나왔다. 왼쪽으로 조금만 더 밀고 줄을 위로 감으세요. 말은 정확했다. 방법도 맞았다. 모두가 그 말대로 움직였다. 그와 동시에 바퀴가 돌턱을 타고 넘어가다 오른쪽으로 확 기울었다. 가만히 두 개가 슬며시 옆으로 미끄러졌다. 아래쪽에 서 있던 아이가 한 발짝 늦게 물러났다. 그 한 발짝의 늦음이 끝까지 따라오지 않도록 누군가 팔을 뻗어 아이의 어깨를 잡아 끌었다. 가만히는 바닥에 부딪히지 않고 줄에 걸렸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 속에서 번쩍하는 게 있었다. 무서움이었다. 방법이 맞았는데 타이밍이 어긋났다. 어긋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는 눈빛이 잠깐 윤호를 스쳤다. 그는 입술을 다물었다. 방금 전의 말이 그의 의도를 넘어선 무게를 가졌다는 사실이 늦게 도착했다. 그 무게가 발등으로 흘러내려왔다. 다행히 별일 없네. 조심조심. 누군가가 웃으며 넘겼지만 웃음은 짧았다. 짧은 웃음 뒤로 긴 시선이 남았다. 그 시선이 가을물처럼 발목을 감았다. 감는 동안 빈방 안에 누군가가 낮게 웃었다. 보았지? 우리가 더 세밀하게 잡으면 된다. 한 번 더. 그 말은 달콤했다. 달콤해서 더 위험했다. 달콤한 것들은 혀끝에 오래 남는다. 오래 남는 것은 습관이 되기 쉽다. 습관은 사람을 바꾼다. 밤에 비가 조금 내렸다. 지붕 위를 두드리는 소리가 얇게 이어졌다. 윤호는 잠이 들 듯 말 듯했다. 반쯤 잠들었을 때 꿈인지 아닌지 모를 장면이 열렸다. 좁고 길쭉한 흰 방. 방의 한쪽 끝은 입구처럼 열려 있고 다른 끝은 어둠으로 막혀 있다. 그는 방 안에 서 있었다. 발목까지 물이 차 있었다. 물은 차갑지 않았다. 다만 소리가 없었다. 소리가 없는 물은 종종 사람을 깊은 곳으로 데려간다. 그는 그 방의 어둠 쪽에서 아주 느린 숨소리를 들었다. 숨을 쉬는 존재가 자신인지
다른 누군지 분간되지 않았다. 그 순간 밖에서 나무가 바람에 긁히는 소리가 나서 잠이 깼다. 새벽 공기가 씻긴 듯했다. 그는 몸을 일으켜 마루 끝에 앉았다. 산 능선이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장면을 오래 바라보았다. 어제와 같은 산이었지만 오늘은 산이 먼저 그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 조용히. 산의 말은 길지 않았다. 길지 않은 말이 더 멀리 간다. 그는 그 조용함을 따라 호흡을 맞추었다. 선이 고르게 서는 느낌이 배꼽부터 올라왔다. 그렇게 조금 안정이 왔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났다. 명산 스님이었다. 스님은 말없이 같이 앉았다.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는 동안 날이 완전히 밝혔다. 스님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 사이를 지나갈 때 마른 몸보다 늦게 가야 한다. 무슨 일인지 묻지 않았다. 꾸짖지도 않았다. 다만 오늘 필요한 말만 건넸다. 그 말이 단단한 돌처럼 마루에 내려앉았다. 예. 윤호가 대답했다. 대답하는 순간 목 안의 빈방에서 짧은 비명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누군가가 그 말을 싫어하는 소리였다. 그는 그 소리를 따라가지 않았다. 그날 낮 마을 쪽에서 또 한 번 작은 소동이 있었다. 주막 앞에서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잦아지고 결국 한 남자가 목청을 높였다. 누가 내 돈을 건드렸어. 술 기운이 올랐고 손도 같이 올라갔다. 그 손이 다른 사람의 어깨를 밀치려는 찰나 윤호의 입에서 짧은 소리가 나왔다. 그만. 소리의 높낮이는 높지 않았다. 그러나 호흡이 다르게 묻어 있었다. 말이 아니라 문이 닫히는 느낌. 닫히는 소리가 방 전체를 잠깐 멈추게 했다.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술 냄새가 공중에서 발을 헛디뎠다. 멈춘 것은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같은 순간 눈을 깜빡였다. 깜빡이는 동안 방금 전의 장면은 먼 거리로 밀려났다. 그만두지. 주막 주인이 말했다. 멈춤이 만들어낸 틈을 어른의 말이 채웠다. 움직임이 다시 흘렀고 쌓일 뻔한 화약은 물에 적셨다. 사람들은 이유를 찾다가 이유 없이 흩어졌다. 이유가 없을 때 일은 빨리 끝난다. 빨리 끝나는 일은 오래 남지 않는다. 오래 남지 않는 일은 보통 안전하다. 그러나 윤호의 가슴은 안전하지 않았다. 방금 전에 그만이 가져온 멈춤은 그의 의도를 넘어선 것이었다. 의도 너머에는 다른 누군가의 뜻이 있었다. 빈방의 주인이 고개를 들었다. 봐라. 우리는 더 크게도 할 수 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혼자라고 말하지 않았다. 우리. 낯선 복수가 그의 귀에 남았다. 그 복수는 무게를 가졌다. 무게는 모양을 갖는다. 모양이 생긴 것은 쉽게 자란다. 그는 걸음을 빠르게 옮겼다. 멀어지면 잦아드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멀어질수록 더 크게 따라온다. 저녁역, 절로 돌아오는 길에 명산 스님을 멀리서 보았다. 스님은 느리게 걷고 있었다. 느린 걸음이 산에 닿아 길의 표정을 바꾸는 것 같았다. 윤호는 그 느림이 부럽다고 생각했다. 자신은 요즘 자꾸 빨라진다. 빨라지는 것은 쓸모가 있을 때가 많지만 길을 잃기에도 좋다. 그는 스님 곁에 서서 함께 걸었다. 말없이 몇 걸음을 맞춘 뒤 스님이 입을 열었다. 너의 안에서 네가 아닌 것이 일어났다. 확인이었고 선언이었다. 그 말이 나온 순간 윤호의 숨이 깊게 들어갔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이미 알고 있었다. 스님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것은 네가 얻은 것이 아니다. 흘러들었다가 네가 그릇을 내주니 잠시 머문다.
머문다는 말은 오래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오래 있지 않을 수도 있다면 더 머물게 할 방법도 있다는 뜻이 되었다. 두 뜻이 서로 당겼다. 안쪽에서 미세한 통증이 났다. 통증은 선택이 가깝다는 신호였다. 스님이 말을 이었다. 내일 새벽 금안천 위쪽 폭포로 올라가거라. 돌그릇 아래에 앉아 숨을 보아라. 물에게 돌려줄 것이 있다. 돌려줄 것. 돌려준다는 말이 모간의 방을 건드렸다. 방의 벽이 아주 얇게 떨렸다. 그 떨림이 그의 척추로 올라왔다가 어깨를 통해 빠져나갔다. 윤호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입을 다물었다. 말은 지금 필요하지 않았다. 필요하지 않은 말은 종종 일을 망친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멈추지 않는 걸음이 곁에 있는 이에게 준 위안이 있었다. 둘은 더 말없이 걸었다. 산 그림자가 절 마당을 다시 덮어갈 즈음 스님이 한마디를 더 붙였다. 무서우면 무서운 만큼만 앉아라. 허락이었다. 허락은 명령보다 깊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방 한가운데 앉아 오늘을 되짚었다. 갈대밭의 통발, 광 앞에 멈춤, 수레의 기울어짐, 주막의 그만. 각각의 장면에는 그의 말이 조금씩 묻어 있었다. 말의 무게가 장면의 방향을 바꾸었다. 그 무게는 단순하지 않았다. 선한 마음으로 뻗은 손이 미끄러지는 순간처럼 도움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었다. 흔들리는 도움은 때로 상처가 된다. 그 상처가 자신의 것인지 남의 것인지 아직 구별이 잘 되지 않았다. 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숨이 길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모간의 방에서 작은 발자국 소리가 났다. 벽을 따라 도는 소리, 가자. 속삭임이 낮았다. 그의 혀 아래에서 울렸다. 내일. 그가 속으로 답했다. 오늘은 가지 않는다. 스님이 말한 시간은 새벽이었다. 시간의 길이를 따라 마음도 따라가야 했다. 서두르면 물은 더 혼탁해진다. 혼탁한 물은 안쪽을 보여주지 않는다. 보여주지 않는 물가에 오래 앉아 있으면 사람은 자기 그림자에 속기 쉽다. 그는 오늘 급한 손을 묶어두기로 했다. 창호지가 아주 천천히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다. 구름이 달을 가렸다가 지나갔다. 그 느린 움직임을 보는 동안 그의 안쪽의 호흡도 조금씩 늘어났다. 늘어난 호흡 사이로 몇 가지 장면이 새삼스레 떠올랐다. 명산 스님의 말, 말은 몸보다 늦게 가야 한다. 그 말의 반대편에 오늘의 그만이 있었다. 몸보다 빨랐던 말, 빨랐기에 통했지만 통했기에 더 위험했던 말. 그는 그 둘 사이에 선 느낌이었다. 어느 쪽으로도 확 기울지 않고 균형을 잡아야 하는 자리. 균형은 쉽지 않다. 그러나 균형이야말로 길이다. 잠이 완전히 오지 않았다. 오지 않는 잠을 억지로 청하지 않고 그는 눈을 반쯤 감았다. 반쯤 감긴 눈으로도 방의 윤곽은 보였다. 사방이 네모였다. 모간의 방도 네모였다. 두 네모 사이에 실금 같은 선이 생겼다가 사라졌다. 그 선을 따라 귀 안쪽에서 물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났다. 물소리는 멀리 있었지만 길을 잃지 않았다. 길을 잃지 않은 소리는 결국 도착한다. 어디든 도착한다. 그는 그 도착을 급하게 부르지 않았다. 급하게 부르면 도착은 엇나간다. 새벽 전에 일어나기 위해 몸을 눕혔다. 눕는 순간 빈 방에 누군가가 잠깐 고개를 들었다. 정말로 돌려줄 거냐? 질문이었다. 질문에는 정답이 없다. 다만 답이 있을 뿐이다. 그는 답을 내일 새벽의 물소리에게 맡기기로 했다. 맡긴다는 것은 도망이 아니다. 맡겼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야 한다.
가서 잠시 앉아야 한다. 앉아 있어야 듣는다. 듣고 나서야 말한다. 오늘 배운 순서였다. 그는 그 순서를 묵혀두었다. 묵혀두면 다음 날 더 잘 읽는다. 밖에서 아주 멀리서 첫 새가 울었다. 아직 종은 울리지 않았다. 아직은 늘 공간을 만든다. 그 공간 안에 밤의 장면이 조용히 펼쳐졌다가 다시 접혔다. 접힌 자리에서 내일의 장면이 얇게 비쳤다. 그만천 위쪽 돌그릇, 안개, 차가운 물의 숨, 그리고 자신과 자신이 아닌 것 사이의 경계. 경계를 볼 수 있다면 넘지 않는 법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그 생각을 끝까지 따라가지 않았다. 끝까지 가면 지금 이 밤이 깨진다. 깨지면 내일이 가벼워진다. 가벼운 내일은 쉽게 날아가 버린다. 그는 눈을 감았다. 명산 스님의 말이 마지막으로 떠올랐다. 무서우면 무서운 만큼만. 그는 그 말에 기대었다. 기대자, 무서움은 모양을 조금 바꾸었다. 바뀐 모양은 앉을 자리를 마련했다. 그 자리에 내일의 몸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모간의 방은 여전히 조용했다. 조용함 안에서 작은 물고기가 꼬리를 흔드는 듯한 미세한 감각이 지나갔다. 지나간 것은 잡지 않았다. 잡지 않은 것은 자신만의 속도로 사라진다. 사라지는 것을 억지로 붙들지 않으면 내일의 손이 비지 않는다. 밤은 더 이상 깊어지지 않았다. 그 깊이에서 그는 가볍게 떠올랐다. 떠오르되 나가지 않았다. 방 안에 머무르되 갇히지 않았다. 머무름과 갇힘은 닮아있고 다르다. 그는 그 차이를 배웠다. 배우는 동안 잠이 조용히 왔다. 오고 있는 잠이 다 도착하기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입술을 움직였다. 들리지 않는 대답이었다. 예, 스님. 그 대답은 누구에게 한 것인지 모호했지만 충분했다. 새벽의 물은 이미 어디선가 흘러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물이 흘러드는 자리를 조용히 비워두었다. 새벽 같지도 않은 새벽이었다. 하늘은 아직 검푸른데 산등성이는 이미 색을 가진 듯 보였다. 윤호는 등짐 하나 없이 길을 올랐다. 그만천을 건너 상류로 더 들어가면 숲이 갑자기 벌어지며 폭포가 나타난다. 돌이 만든 오래된 그릇이 폭포 바로 아래에 엎드려 있고 그 그릇은 여름에도 물을 가득 품는다. 숨이 차오를 때쯤 귓속에 맑은 소리가 닿았다. 물이 바위를 긁는 소리, 안개가 풀잎을 훑는 소리, 그리고 아직 이름 없는 어떤 침묵. 폭포 앞에 서자 물안개가 얼굴을 감쌌다. 차갑지는 않았다. 다만 오래 미뤄둔 질문이 코끝에 스쳤다. 정말로 돌려줄 거냐? 모간의 방에서 누군가가 낮게 물었다. 윤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은 자리를 만든다. 자리가 생기면 거기 무엇이든 앉는다. 그는 돌그릇 가장자리에 조심스레 내려앉았다. 바닥에 이끼가 물기를 올렸다. 바위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뒤섞여 방금 꺼낸 차십처럼 은근히 퍼졌다.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었다. 물소리가 호흡 사이사이로 들어왔다가 나갔다. 우리가 도와줬지. 갈대밭, 광합, 주막, 그리고 수레. 한 번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빈방의 목소리가 이번에는 우리라는 말에 힘을 주었다. 그 힘은 다정했다. 다정함은 사람을 무장해제 한다. 그는 그 다정함을 그대로 지나가게 했다. 붙잡지 않으면 말은 뒤로 미끄러진다. 미끄러지는 동안 소리는 조금씩 작아진다. 소리가 작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일이 오늘의 절반이었다. 눈을 감자 방 하나가 또렷해졌다. 길쭉한 네모. 어제 꿈에서 본 그 방. 발목까지 물이 차 있고 반대쪽 끝은 어둠으로 막혀 있었다.
어둠 쪽에서 아주 낮은 숨소리가 났다. 자신인지 자신이 아닌지 분간되지 않는 숨. 그는 그 숨을 억지로 밝히지 않았다. 밝히려 하면 어둠은 더 깊어진다. 대신 발목에 닿은 물결에 결을 느꼈다. 물은 거짓말을 잘하지 않는다. 물결이 변하는 속도, 변한 뒤에 다시 고르게 돌아오는 리듬. 그 리듬을 따라가다 보면 숨은 제자리를 고른다. 폭포의 물줄기는 끊임없이 떨어졌고 떨어진 뒤 바로 부서졌다. 부서진 물알들이 바람을 만나 빛을 흩었다. 그는 그 흩어짐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조금 더 깊게 들이마셨다. 가슴 아래쪽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목이 열렸다. 열리는 자리에서 얇은 통로가 길어졌다. 그 통로를 따라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다. 불편한 통증은 아니었다. 다만 낯선 손길이 옷깃을 잡아당기는 듯한 기척. 그 기척이 혀밑을 스치고 이어서 목구멍 안쪽으로 가늘게 길을 냈다. 그만두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빈방의 목소리가 달라붙었다. 사라짐을 두려워하는 음색이었다. 그 두려움은 낯익었다. 윤호는 그 낯익음을 알아보았다. 두려움은 자신의 것이었다. 더는 뱀의 것만이 아니었다. 뱀을 빌미로 자신의 욕심이 자라난 적이 있었다. 빨리 알아차리는 눈, 먼저 닿아버리는 말, 남보다 앞서 움직이는 손. 그 모든 게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곤 했다. 도움이 편리해질수록 누군가의 자리는 줄어든다. 줄어든 자리는 침묵으로 메워진다. 침묵은 오래가면 상처가 된다. 그는 그 상처의 냄새를 안다. 어제 광 앞에서 본 눈빛, 수레가 기울던 순간의 숨죽임. 그것들이 그의 가슴에 어둑한 얼룩으로 남아 있었다. 그는 그 얼룩을 물에 대보았다. 물은 얼룩을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얼룩의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풀어냈다. 풀리자 안쪽에서 얇은 매듭이 드러났다. 매듭은 욕심과 불안이 같은 방향으로 꼬인 자리였다.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과 맞물려 있었다. 맞물림은 견고하다. 그러나 물은 견고한 것을 피곤하게 만든다. 오래, 꾸준히. 그는 그 오래와 꾸준함을 빌려 썼다. 호흡을 다시 맞추고 목에서 올라오는 차가움을 그대로 두었다. 그때 안에서 확실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뱀의 기억. 차갑고 매끈한 것이 혀끝을 스치던 첫날 밤. 입안에 남았던 금속의 맛. 그 맛이 다시 떠올랐다. 그러나 이번에는 섞여 있었다. 금속의 맛과 함께 말하지 못한 말들의 미세한 떨림, 미뤄둔 사과의 엷은 쓴맛, 누군가의 눈길을 강하게 끌고 싶었던 날의 단맛. 여러 맛이 겹치더니 한순간에 우리라는 목소리가 진하게 울렸다. 돌려주면 너는 작아진다. 작아지는 것에 대한 공포가 아주 선명했다. 그 선명함을 피하지 않고 그는 조용히 물었다. 마음속으로 아주 또렷하게. 작아지는 게 무서운 건 누구 때문이냐? 질문은 간단했다. 간단한 질문이 더 깊다. 대답은 곧바로 오지 않았다. 대신 방의 어둠이 아주 조금 물러났다. 물러난 자리로 폭포의 실제 소리가 더 크게 들어왔다. 물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떨어져 부서진 물알이 돌그릇의 벽을 만지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 나가면서 빛을 한 번 더 흩었다. 흩어진 빛이 그의 눈꺼풀 안쪽을 스쳤다. 그 스침은 아프지 않았다. 잠깐 다정했다. 그는 명산 스님의 목소리를 기억했다. 무서우면 무서운 만큼만 앉아라. 무서움의 크기를 억지로 바꾸지 말고 있는 만큼 만져라. 그는 그 말을 따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무서움의 크기를 그대로 인정했다. 인정하자 무서움은 모양을 약간 바꾸었다. 더 이상 자리를 넓히지 않았다. 넓히지 않는 무서움은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곧 작아진다. 그는 그 작아짐을 기다렸다. 기다림은 길지 않았다. 목 안에서 마침내 실 같은 것이 풀려나오는 느낌이 일었다. 아주 가늘고 아주 차가운 줄. 줄은 억지로 당기지 않아도 스스로 길을 찾아 움직였다. 혀끝을 지나 입술로 그리고 바깥 공기와 닿았다. 숨을 내쉴 때마다 그 줄은 조금씩 길어졌다. 줄이 밖으로 나올수록 안쪽의 빈방이 본래의 모양을 되찾았다. 방 안에 고여있던 어떤 그림자들이 물가로 밀려나 흩어졌다. 그는 눈을 뜨지 않았다. 뜨면 줄을 붙잡고 싶은 유혹이 생길까봐 붙잡으면 다시 매듭이 된다. 매듭은 다시 안으로 들어온다.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폭포 소리가 더 가까이로 쏟아졌다. 눈을 떴다. 입술에 남은 것은 물 한 개뿐이었다. 차가운 줄은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대신 목 안쪽이 환해졌다. 여태까지 작은 방이 숨어있던 자리, 그 자리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다는 감각이 처음에는 불안처럼 다가왔다. 곧 여유로 바뀌었다. 여유는 소리를 만난다. 귀 안쪽이 넓어졌다. 물소리가 들어오고 새소리가 들어오고 바람에 흔들리는 잎의 작은 긁힘이 들어왔다. 그런데 그 소리들 사이에 있던 말들의 밧줄은 들리지 않았다. 남의 마음을 덮고 지나가는 환한 줄, 어제까지는 분명히 손에 잡히던 그 줄이 사라져 있었다. 사라짐을 확인하는 순간 조금의 아쉬움이 올라왔다. 아쉬움은 솔직했다. 솔직해서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그는 그 아쉬움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았다. 아쉬움도 제 할 일을 하고 제 때가 되면 물러난다. 물러나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가슴 한가운데가 알맞게 비었다. 비어 있으니 숨이 더 길어졌다. 길어진 숨이 등을 지나 어깨와 팔로 흘렀다. 손가락 끝까지 따뜻했다. 따뜻함이 끝나갈 즈음 폭포 위쪽 산마루에서 햇빛이 가늘게 내려왔다. 빛은 물 아래 부딪혀 부서졌고 부서진 빛이 그의 눈을 잠깐 가렸다. 그는 얼굴을 조금 숙였다. 숙이는 동안 마음도 같이 숙여졌다. 돌그릇 가장자리에 손을 대고 일어섰다. 무릎이 흔들리지 않았다. 발이 돌의 결을 또렷이 기억했다. 돌아오는 길은 올 때와 다른 길 같았다. 길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발의 속도가 달라졌을 뿐인데도 내려가는 동안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고 싶었다. 그러나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줄을 다시 찾게 된다. 찾는 동안 잊는 일이 늦어진다. 그는 잊음의 속도를 믿기로 했다. 산빛 아래 햇살이 어깨를 조금 덮었다. 그 따뜻함은 오래전부터 알던 온기였다. 새삼스러웠다. 연비한 마당에 들어서자 명산 스님이 텐마루에 앉아 있었다. 스님은 오늘도 먼저 묻지 않았다. 대신 한쪽으로 자리를 조금 비켜주었다. 비켜진 자리 위로 아침바람이 얇게 흘렀다. 윤호가 그 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다. 말이 없어서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없음을 서로가 지키고 있는 것 같았다. 한참이 지나 스님이 입을 열었다. 네가 돌려줄 것을 물음받는다. 선언처럼 들렸지만 칭찬도 질책도 아니었다. 그냥 사실의 위치. 윤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끄덕이는 동안 목 안쪽의 빈자리가 한 번 더 환해졌다. 스님이 작은 찻잔을 내밀었다. 오늘의 차는 어제보다 향이 가벼웠다.
향이 가벼우니 맛이 더 분명했다. 첫 모금을 고를 때 혀끝에 어제의 금속 맛은 없었다. 대신 따뜻함이 앞섰고 나중에 아주 희미한 단맛이 따라왔다. 그는 잔을 내려놓으며 어제까지 자신이 얼마나 빨리 움직였는지 생각했다. 빠름이 쓸모를 만들기도 하고 위험을 부르기도 한다. 이제는 조금 늦어도 좋겠다. 늦으면 누군가의 자리가 돌아온다. 자리가 돌아오면 그 사람의 호흡이 제자리로 선다. 제자리의 호흡은 말보다 먼저 이를 고른다. 그날 낮 윤호는 송연리로 다시 내려갔다. 장터 입구에서 도연 아저씨가 그물을 말리고 있었다. 아저씨가 반색하며 물었다. 어제 그 눈은 어디서 배웠나? 윤호는 웃었다. 눈이 아니라 물이 알려줬습니다. 무심한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심이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보태지 않았다. 질문이 더 나오지 않자 말도 거기서 멈췄다. 멈춘 자리로 별일 아닌 안부가 들어왔다. 그런 안부가 사람 사이의 온도를 맞춘다. 맞춰진 온도에서는 오해가 쉽게 자라지 않는다. 광앞을 지날 때 지난날의 쌀가마니 주인이 멀찍이서 눈인사를 했다. 눈인사는 길지 않았다. 그러나 부끄러움이 섞여 있지도 경계가 배어 있지도 않았다. 중립. 중립은 훌륭한 출발점이다. 윤호는 같은 중립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주막 앞도 조용했다.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는 있었지만 높아지는 목소리는 없었다. 혹여 다툼이 일더라도 이제 그는 먼저 말하지 않기로 했다. 부탁을 받거나 정말로 위험이 한 발 앞에 닿았을 때만 말은 몸보다 늦게 가야 한다. 그 순서를 지키면 누군가는 스스로 서는 법을 잊지 않는다. 저녁 무렵 수레를 끄는 사람들이 비탈 아래서 잠시 쉬고 있었다. 아이 하나가 바퀴에 발을 올리고 흔들다가 아버지에게 조용히 손목을 붙잡혔다. 위험하다. 낮은 목소리였다. 그 말은 정확히 도착했다. 아이는 발을 내리고 스스로 비탈 아래로 두 발짝 물러섰다. 어제였다면 윤호는 그 장면에서 한마디를 덧붙였을 것이다. 이제는 덧붙이지 않았다. 덧붙이지 않는 일에도 힘이 있다. 그 힘을 믿기로 했다. 믿음은 시간이 만든다.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밤이 찾아왔다. 그는 마루 끝에 다시 앉았다. 오늘의 산은 어제보다 가까웠다. 가까움은 친밀함을 만들기도 하고 방심을 부르기도 한다. 그는 친밀함을 받아들이되 방심은 들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목 안의 빈자리는 여전히 있었다. 빈자리는 불편한 날도 편안한 날도 있다. 오늘은 편안했다. 편안함이 너무 오래 가면 사람은 보통 잊는다. 잊어도 괜찮다. 다만 잊는 동안 누군가의 자리까지 빼앗지 않으면 된다. 그 생각에 닿자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졌다. 명산 스님이 뒤에서 말했다. 오늘의 종은 어땠느냐? 윤호가 고개를 돌렸다. 스님의 눈은 장난기 없이 맑았다. 어제보다 조금 늦게 울렸습니다. 그래? 늦게 울려서 더 멀리 갔을 게다. 스님의 말은 웃음이 섞인 것도 덕담도 아니었다. 다만 사실의 무게였다. 사실은 가끔 사람을 살린다. 그는 그 무게에 안심했다. 며칠이 흘렀다. 갈대밭의 물결은 여전히 제 속도로 움직였고 장터의 말들은 어제와 비슷한 크기로 오르내렸다. 달라진 것은 윤호의 귀와 손의 순서였다. 귀는 더 오래 듣고 손은 더 뒤에 움직였다. 가끔 누가 도와달라고 먼저 입을 열 때만 그는 가까이 갔다. 가까이 가서도 먼저 묻고 천천히 정리하고 마지막에 짧게 말했다. 짧은 말은 가끔 더 잘 도착했다.
도착한 말은 오래 머물 필요가 없다. 오래 머무르지 않는 말은 상처를 덜 남긴다. 어느 날 송현리로 큰 비 소식이 전해졌다. 계곡물이 불어나 다리가 잠기기 한밤 전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미리 짐을 올리고 아이들을 집 안쪽으로 들였다. 윤호는 다리 아래를 잠깐 내려다보았지만 머물지 않았다. 이쯤이면 괜찮다는 말을 속으로만 하고 돌아섰다. 돌아서는 동안 목 안의 빈자리가 아주 얕게 울렸다. 울림은 곧 사라졌다. 사라진 뒤 고요가 남았다. 그 고요 속에서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우리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허전하지 않았다. 일상은 다시 고요의 얼굴로 흘렀다. 비질은 여전히 그의 몫이었다. 쌀이 빗자루의 끝이 바닥을 스치면 모래알이 툭툭 튀어올랐다. 어제와 같은 모래였고 오늘도 같은 규칙이 그 모래를 움직였다. 규칙은 그를 지켜주었다. 가끔, 아주 가끔 귓속에서 멀리서 나는 듯한 속삭임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나 이제 그 소리는 금세 사라졌다. 사라지게 두면 사라진다. 그 단순한 사실이 그를 가볍게 했다. 어느 늦은 오후 명산 스님이 마당 끝에서 그를 불렀다. 윤호야. 그는 빗자루를 세워놓고 다가갔다. 스님은 잠시 그의 손을 보았다. 굳은 살이 더 선명해진 손. 이제 내 손이 내 말보다 먼저 움직인다. 스님이 미소를 아주 얕게 지었다. 잘 되었다. 그 말은 칭찬보다도 다음 길의 초대 같았다. 초대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는 잠깐 자신에게 물었다. 대답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예, 스님. 그 두 글자가 오늘의 종소리처럼 느리게 퍼져나갔다. 밤이 내렸다. 절 아래 마을에서 작은 축제 소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왔다. 누군가의 집에서 돌잔치가 있다고 했다. 예전 같았으면 그는 그 소리를 향해 마음을 길게 뻗었을 것이다. 오늘은 그러지 않았다. 사너리에 걸린 초승달을 보다가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문을 닫는 소리는 언제나 작다. 그 작음이 좋아졌다. 작은 소리는 가까운 것들만 부른다. 가까운 것들 사이에서 사람은 자신을 잃지 않는다. 침상에 앉아 허리끈을 풀었다. 손끝이 천천히 움직였다. 느린 손길이 마음을 고르게 했다. 비워낸 자리에는 무엇이든 들어올 수 있다. 들어오는 모든 것을 허락할 필요는 없다. 그는 오늘 아무것도 드리지 않기로 했다.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밤은 종종 더 맑다. 맑은 밤에는 물소리도 산새도 꿈도 조용히 지나다. 그는 그 조용함을 베개처럼 받쳐 들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잠이 왔다. 잠은 오고 그는 그 오는 것을 막지 않았다. 잠들기 직전 그는 마음속에서 한 번 더 인사했다. 뱀이 아니라 자신에게. 수고했다. 그 인사가 터무니없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터무니없지 않은 말은 사람을 살린다. 그는 그 말을 들고 천천히 가라앉았다.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 방. 그 방의 창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같았다. 같아서 편안했다. 아침이 오면 그는 다시 쌀이 빗자루를 들 것이다. 종을 칠 때 어제보다 더 늦게 울릴 수도 있다. 늦게 울려도 괜찮다. 늦게 울린 소리는 때로 더 멀리 간다. 멀리 간 소리는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 돌아오지 않아도 여기의 공기는 충분히 맑다. 그리고 오늘도 그는 필요한 만큼만 보고 필요한 만큼만 말하고 나머지는 고요 속에 맡길 것이다. 고요는 믿을 만하다. 물처럼, 바람처럼, 오래된 산처럼.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천천히 숨을 맞춰주세요.